동승, 하정우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희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타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찻장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어렵던 시는 아니네. 한번 읽어봐.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잡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희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하정우 씨는 뭐 현존해 있고 54년생이니까 아직. 근데 이제 하정우 같은 경우는 뭐 이주 노동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시로 많이 쓴 사람이야. 우선 여기에 큰 시험 포인트는 동승의 의미. 그렇지? 동승이 가지는, 동승을 뭐 어떤 애들은 이 시를 안 읽어보고 동승 그러면 소설 동승이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 동승이 있어. 동자승. 동자승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동승의 의미가 전체 시험 포인트에 해당해. 사전적으로는 차, 배, 비행기 따위를 같이 타는 것을 의미하고, 이 시의 화자의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함께 국철에 동승하고 있죠. 국철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하철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런데 그들에게 차별적 시선을 보내며 마음속으로 동승하고 있지 못한, 함께 차에 타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함께 타고 있지 않은, 동승하지 못하는,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차별하고 조금 다르기도 해. 요거는 미국에서 보이는 어떤 뭐 흑백 또는 동양인 사이에 흑백황, 이 세 가지에 나타나는 어떤 인종차별, 이런 건 좀 거리가 있고, 국가적인 문제야,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나라들의 어떤 모습, 그런 차별적 시선이라고 보면 될 거야. 인종차별보다는 그런 차별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적 상황과 주제를 고려할 때 이 시의 제목 동승은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시대 상황과 차별적 시선을 거두고 우리 사회에 이주한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다문화, 특히 그 이주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그 터부시 돼 있어. 잘 안 받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어. 일본이 경제적 성장이 멈춰 있고 한국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이민 정책에 있다라고 원인을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일본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가 없어. 일자리가 넘쳐나. 우리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 왜? 우리가 얘기하는 좀 어려운 일자리들은 다 이주노동자들이 다 차지해서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의 고민만 있는 건 아니야. 서구 유럽에서 먼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노동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도 생각보다 아주 혁신적이야. 혁신적이고 진취적이야. 우리의 그 이주민 정책은. 일본은 너무 터부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제들이 또 다문화 이런 문제들이 첨예하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그치? 근데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갈래, 자유시 소정시, 성격, 성찰적, 비판적, 제재, 지하철에서 마주하게 된 아시안 남녀, 주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그에 대한 반성. 특징을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적으로 전개된다. 생활 주변의 경험을 평이한 시어의 진술로 표현하고 있다. 대조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혹시 1, 2등급을 가리는 그 문제 한 문제가 있어. 보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심리 변화. 는, 대조의 의미를, 도까지, 조차, 마저 등은 또한 역시의 의미를 지니지. 따라서 보조사 는을 사용하면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고 도를 사용하면 동질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시의 오행에서는 나는 이라고 하여 나와 저희들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21행의 저희들도에서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나와 저희들의 동질감을 드러내고 있다. 요거는 바로 1, 2등급을 가리는 킬러 문제에 해당한다. 꼭 기억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시상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는 이제 이 보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심리 변화하고 똑같은 의미야. 국초를 타고 가다가 건너편에 앉아있는 아시안 젊은 남녀를 목격했죠. 무엇하려고 국초를 타는지 궁금해 합니다. 자신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의 일상적 모습을 발견하죠.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자신의 천박한 호기심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 여기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단어는 천박이라는 단어죠. 자신의 천박함, 우월성의 반대죠. 결국 그것은 우월이 아니고 천박이었다. 차창밖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는 풍경을 봤네요. 살짝 비유했네요.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 다문화의 어떤 성격을 그대로 얘기해줬네요.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물결을 타고 있네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그들에게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잠깐 보면 첫 번째 거기에서는 알아들 수 없는 말, 외국어겠죠. 아시안 젊은 남녀,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나는 잔무하러, 잔무는 알지? 남아있는 일들 하려고 사무실에 나가는 길인데 저 사람들은 뭐지? 이랬네요. 저희들은 무엇하려고 국절 타는지 궁금해 쳐다보면 여기가 이제 호기심인데 천박한 호기심이다. 그냥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게 아니야. 그치? 저것들은 뭐야? 이런 거야. 천박한 호기심이야. 그냥 호기심이 아니고 우리도 선남선녀 아름다운 남녀가 둘이 멋지게 이렇게 차에 타면 한 번씩 쳐다보잖아. 멋진데? 호기심이 들으니까 어떤 사이일까? 이렇게 너처럼 좀 있으면 헤어질 사이인가? 이렇게. 그런데 그런 호기심이 아니야. 쟤들은 뭐지? 이 천박한 호기심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들은 이 천박함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어때? 나를 쳐다보진 않아. 그러니까 아시안 남녀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나를 찾아보지 않은 게 의도적일 수도 있어.
왜? 천박한 눈초리를 느꼈거든. 왜냐면 자꾸 쳐다보면 우리도 쳐다보게 돼 있잖아. 근데 안 쳐다본다는 거는 이게 관심이 없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시선의 의도를 벌써 알기 때문이야. 이게 언제 썼나? 모자 장사도 있고 뭐 또 만년필 장사도, 요즘에 만년필 파는 사람이 있나? 어쨌든 지하철에서도 가끔씩 팔잖아요, 그지? 지금도 못하게 하지만 하지요. 막 나눠주고.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 타면, 대전에는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서울 가면,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럼 또 하나씩 팔아줘야지. 부모님을 여의고 저렇게 힘들게 산다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연필이 이제 부서졌거나 볼펜이 이제 안 나오거나 뭐 그럴 때 화 한번 내고 그런 거지 뭐. 일상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나의 호기심이 천박한 호기심이었다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닫는 순간 고개를 들게 된 거야. 그렇지? 그리고는 이제 화해하려고 그런 단어들을 썼네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얼음머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천연하게, 자연스럽게 천연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천연하게 동승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던 거야.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들도 결국 어느 회사나 어느 공장으로 가는, 일터로 가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동질감을 느끼면서 급박하게 마무리한 느낌도 들고, 어쨌든 이런 시들 자체가 딱 동감하게 시를 쓰기는 어렵죠, 그죠? 이 정도면 수작이라고 봐야죠. 괜찮은 작품이다 라고 봐야죠. 사소한 거 질문해 볼래요? 우리 사회의 차별적 어떤 형태를 지우기 위한 작업들이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잖아. 그치? 법률적으로는 내가 볼 때 거의 그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법률적으로는 남녀 평등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 유리천장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고, 우리는 인종차별 같은 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다문화 사회에 나중에 더 큰 노동력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노동력의 한 축을 이루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결혼을 해서 오는 그런 외국인 다문화 가정,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새로운 갈등의 형태가 되고 있긴 하죠. 임금도 많이 현실화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는 갈등이 뭐가 있나요? 우리는 아직 분단 국가네요. 남북 갈등이 있죠. 갈등이 또 있네요. 영남 호남들이 아직도 그 갈등이 심하죠. 우리는 충청도라서 뭐 기분 나쁘면 저쪽 편도 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가면 이쪽 편도 들기도 하고. 우리는 참 충청도는 갈등이 별로 없네요. 지역 갈등도 별로 없네요. 네가 느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은 뭐라고 생각해? 갈등이요? 이런 그 차별적 갈등 잘 안 들어오지?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 갈등? 차별적인 거? 뭐 많이 못 느끼지? 뭐 실제로 그 피부로 느껴본 적은 없잖아, 그렇지? 물론 뭐 발로 저 사랑에 의해서 배신감 뭐 이런 거는 당해봤지만 그 어떤 기분일까? 그거를 공부로 극복하는 이 초월적 의지를 가진 우리 제자, 안타까움을 전교 1등으로 승화시키는 우리의 제자. 사소한 거 질문 없습니까? 네. 이 작품은 뭐 편안합니까? 그럼 이 작품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긴 시간 고생했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이제 죽습니다. 1등급이 아니고 1등을 하지 않으면 고생했어.